어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허리가 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오후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서 시청자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에 고함을 지른다, 막 비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분이 계신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감수를 하시든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스타일과 방법대로 해 나가고요. 우아하고 이렇게 시청자들 비위를 맞추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렇게 된 데는 솔직히 정치인들 탓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수준, 또 유튜브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 그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런 수준의 정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수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의 결과에는 더더욱이 지금 보수 지지층의 책임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수 지지층들이 또 여기저기 줄을 서서 정치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은 생계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왜 줄을 섭니까? 끝까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강하게 비판하고 또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는 제대로 싸우라고 채찍질을 해서 마지막에 보수에 한 명 살아남는 사람을 그 사람을 막판에 표를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왜 누구 밑에 서고 누구 밑에 서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요즘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황교안 지지자인데, 나는 오세훈 지지자인데, 나는 홍준표 지지자인데, 나는 김진태 지지자인데 그런 분들이 다 제 말이 이리저리 듣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에서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정치에서 먹고 살 일 없는 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지 말고요. 자기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문제가 없는가? 저거 사기꾼 아닌가? 저 사람 비겁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여건하고 붙어먹은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당 정당대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3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당에 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는 거부했고 일부는 보이콧했고 또 일부는 나는 끝까지 뛰겠다 하고 또 일부는 보이콧했다가 다시 철회해서 뛰겠다 하고 지금 그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대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27일 날 장소 잡아놓은 거 위약비 좀 내면 되죠. 충분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토론회 100번을 하면 어떻고 밤샘 토론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원들한테 당이 각자 후보들한테 물어볼 게 뭔지 진성 권리 당원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서 그 질문지를 받아서 무작위로라도 후보들한테 나눠줘서 그걸 반드시 묻게 하는 것이 한국당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당의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면 저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심판 뭐 먹었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뭘 죽고 사는 일이라고 그날 죽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미북 회담하는 와중에요. 누가 특정인이 되는 것이 미북 회담의 와중에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광화문 앞으로 몰려서 다 나와서 보수 지지층과 함께 시위를 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전당대회까지 취소하고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이제 한국당 의원 113명이 툭 하면 외유 가잖아요.
한 번 더 가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몰려가서 미국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국회에서 두 표로 나눠져서 따로따로 미국을 방문하고 원래는 같이 갈 것처럼 알려졌어요. 국회 대표단이. 그런데 문희상이 이끄는 대표단 14명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국당 대표단 7명이 별도로 워싱턴을 지금 찾았다는 겁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거예요. 문희상이 끌고 가는 것은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나경원이 이야기하는 쪽은 비핵화의 나쁜 합의, 스몰 D를 할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러 갔다. 나경원, 강스코, 김재경, 백승주 등 한국당 4명은 국회 대표단, 즉 문희상이 끌고 가는 대표단에도 포함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면담 등 일부 행사는 함께 가고 현지 의원과 전문가 간담회, 특파원 간담회는 따로 잡았다. 강스코 위원장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그리고 주한미군 연합훈련, 한미동맹이 미북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들을 전달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봤자 의미가 없고요. 한국당 의원 전원이 미북회담이 끝난 다음에 전에 가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미리 가가지고 이거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종전선언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나 합의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 종전선언을 선언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김정은과 트럼프 혹 잘하면 문재인까지 가세해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고 들어 누워야죠. 미국에 가서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한국당이 지금 5.18 문제, 전당대회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고소하다는 듯이 자, 모처럼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미만으로 한국당이 20%대 후반, 민주당이 36, 7% 이래서 붙어서 전당대회만 하면 역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찰나에 5.18 문제를 이렇게 건드려서 한마디로 한국당의 악수가 되었다. 이러니까 문재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에게 오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부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중 3명 중에 권태호, 이동우 두 사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문재인이 직접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즉 문재인이 나서서 이제 이 5.18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을 보고 김한은 씨가 했던 토론회에 같이 가세했던 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또 이종명 세 사람의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함정이 저기 있어서 저걸 건드리면 함정에 빠진다 하는데 일부러 가가지고 함정에 이렇게 덜컥 몸을 투신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겠습니까? 덕과 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 논란 부분에 있어서 5.18에서 다른 지금 현재 이 여권과 호남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5.18에 대한 정의와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성역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깨는 효과가 있지요. 즉 5.18 성역을 용납치 않겠다. 뭔 성역이 어디 있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만은 씨가 이야기한 북한군의 5.18 이런 가담,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5.18을 주도 가담을 했다. 광수 논란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황당한 소리로 지금 보수를 갖다가 우습게 만들어서 보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웃음거리 논란으로 만들었다. 이 열렬한 보수의 맹목적인 지지층 소수를 빼놓고 다수의 보수나 사회 전반적인 여론은 그 말이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논란,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5.18 유공자 부분이에요. 지금 뭐 한간에는 4,000명이었던 5.18 유공자가 6,000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가산점이 뭐 10점이다, 12점이다. 자, 그런 논란들이 전개되면서 5.18이 특권 괴청을 만들고 있다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뒤섞여서 전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무슨 이 언론들의 이 일과 관련해서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그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은 씨에 대한 이짐의 부분을 우리는 좀 불쾌하게 바라봅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 저거를 건드렸다 해서 될 만하면 스스로 그 밥솥을 거듭 차는 보수, 이제 좀 살아날 만하니까 스스로 지금 완전히 화덕을 이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 자, 이제 숨 좀 쉴만하니까 저지랄이다. 이제 그것이 전당대회 보이콧까지 번져서 내분에다가 공연이 들쑤셔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 전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기조는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수 언론들까지도 가세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니는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고 저보고 항상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 대통령 나가겠어 하면 당신들 다 날 대통령 찍을 겁니까? 그러지를 않을 거면서 툭 하면 황장수 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문제는 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말 피해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5.18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 저 같으면 완전히 열어놓고 헬기 기총소사 논란부터 북한군 참전 논란까지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검증과 조사를 다 하겠다. 대신 틀리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주장하면 어느 쪽이든 사법 처리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채 저는 지만은 씨 원하면 지만은 씨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논란을 벌이는 부분은 항상 있는 논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대목에 지금 지만은 씨를 배제하려고 했던 한국당의 태도는 저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왜? 지만은 씨 보고 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당신이 져라. 그동안 이 문제로 굉장하게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니까 당신도 합법적인 틀에 들어가서 그 합법적인 틀의 위원으로서 고함 지르고 고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서를 받아야죠. 논리를 통해서 그걸 입증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을 때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고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같으면요. 그리고 그걸 딱 서약을 받겠어요. 그리고 헬기 기총소산이부터 온갖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라고 요구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넣어서 가서 거기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주장하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딴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당신의 논리를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다. 그리고 야당에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틀을 지키지 않고 판을 깨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경강부회하거나 증거 없이 하면 그때는 우리도 보고 뺄 거니까 받아주길 바란다. 모든 논란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 또 보수 일각에서는 쥐많은 씨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경하게 주장할수록 좌우 극단에는 통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쥐많은 씨가 저한테 걸어온 시비나 공격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본인과 본인의 주변을 통해서 저를 많이 비판을 했지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공격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군의 일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600명이나 되는 대거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논란이 군 내부에서 보수 집권 시절에 충분히 터져 나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고정 간첩이나 난파 간첩들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거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쥐많은 씨의 그런 대규모 주장에서 광수 논란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다 달라붙어서 야단을 치니까요. 솔직히 제 입장을 밝히면서 화근을 계속 만들어서 그거에 매달려서 가는 분과 제가 시비를 붙을 필요는 없었지요. 자, 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쥐많은 씨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쥐많은 씨도 이번에 기회를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쥐많은 씨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설 전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이 딸부터 시작을 해서 드루킹 김경수 구속부터 시작해서 온갖 건수가 김태우 신재민이부터 손혜원이 손석희 등 온갖 건수가 다 터져 나와서 그러기에 가기 직전이었는데 딱 설 연휴를 거치면서 27, 28일 미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제 5.18 문제와 한국당의 전당대회 분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문재인을 코너로 계속 더 몰아갈 수 있는 동력이 꺼져버린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일을 벌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 솔직히 모든 일은 때와 장소가 있다. 쥐많은 씨가 그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려면 그 문제는 4월 말쯤에 시작을 해서 5.18 전에 그런 문제들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한국당도 쥐많은 씨를 빼고 추천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대목에서 들고 나와서 여권이 코너에 몰리다가 5.18로 총체적 반격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는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당들이 다 벌컥하면서 한국당을 공격하는 형태가 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파 조롱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쥐많은 씨가 고립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전을 시켜버린 부분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쥐많은 씨나 김진태 의원이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경선을 앞두고 이런 센 과제들을 다 들고 일어나서 붙는 것이 정면으로 성역이 없이 붙는 것이 낫다. 그러면 강경한 한국당 지지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슈 논란에서 정면으로 띄울 수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솔직히 그런 표들보다 그러지 않은 조용한 표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굳이 자기가 이 일에 끼어들지 않아도 자신을 지지할 사람들을 위해 이런 화덕을 한번 터뜨려서 본인의 지지를 더 넓히려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기왕에 자기를 지지하는 적지만 강고한 집단을 더 강고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 외에 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더 거부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지속되어 가면 김진태 의원의 선거 운동에 저는 플러스가 될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나서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완전히 반쪽으로 가는데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철회한다. 탄핵 뒤치다거리 당에 머물면 미래 없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고 오세훈은 보이콧을 철회를 시사하며 다른 후보들의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행동입니까? 보이콧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해야지. 이제 홍준표가 빠지니까 홍준표 표까지 내가 흡수해서 남은 또 5명은 나오지 말고 나는 뛸게. 6명이 보이콧을 하겠다 해놓고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징징거리지 말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빠지네. 나하고 황교안이하고 하면 나는 강성이고 황교안은 뺀질이니까 내가 성산이 있겠다 생각하다가 또 다른 뺀질이가 나왔습니다. 나 5명을 하지 말고 나는 할게. 홍준표는 빠진다잖아. 자, 솔직히 많은 여론조사에 지금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건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대세에 줄을 씁니다. 저는 그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보수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몇 번 더 망가지는 길을 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말아먹어버리면 이제는 대권이고 뭐고 완전히 물 건너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 정권은 기세 등등해서 다음 정권 교체까지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아가리에 쳐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적임자인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단련이 되면서 자,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는가 하는 책도 있듯이 얻어맞으면서 단련이 되면서 투쟁이 생겨서 사람이 늦게 철이 들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련을 시키는 게임을 하기를 포기하고 온실에서 부화시키는 게임으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은 내가 황교안 같으면 그래 2주 연기하자. 그래 질문 뭐든지 하자. 10번이고 100번이고 밤새도록 하자. 그래 나도 상대해 줄게.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을 다 제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저쯤 되면 저 주변에는 그 아부꾼들이나 한마디로 우리가 다 굳혔으니까 밟아버려야지 여기서 양보할 필요 없고 당의 지도부도 다 내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준, 나경원이, 김용태 이 세 사람은 나중에 한국당을 말아먹은 삼적의 하나로 이름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씨, 사람이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보이콧을 한다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는 또 뛰겠다? 다른 후보들 5명은 너네들은 뛰지 말고 나로 단일화를 해달라? 다른 5명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교안이나 김진태보다도 이놈이 더 나쁜 놈이네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우리 방송 나온다 하다가 10분 전에 철회할 때 제가 알아봤지만은 사람이 끝간데 없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들을 두고 삽니까? 자, 한국당에 그래서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이 세 사람이 붙는데요. 미안하지만은 황교안을 위한 둘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황교안 혼자 뛰게 다 그만둬 버리는 것이 답이었는데, 자, 김진태 의원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김진태 의원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고 투쟁력이 그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도 다 거부할 때 길거리에서 연설도 하고 그런 부분에 존경을 합니다. 다만 황교안의 둘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로 작심하고 둘러리 서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자, 김진태 의원이 뛴다 안 했으면 오세훈도 한다고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 혼자 뛰라고 놔둬버리는 것이, 이것이 한국당이 정신을 차리는 길입니다. 누가 봐도 황교안을 위한 룰을 만들어 놓고 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또 미북 회담하는 날 관계없다, 나는 그날 당 대표만 되면 된다라는 황교안을 위한 룰, 그리고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가 그걸 편을 들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밀고 나면 한둘은 들어올 거다. 지금 안 한다 하지만. 그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3명이서 둘러리 열심히, 그 중에 2명은 둘러리 열심히 쓰다가 황교안을 둘러리 써주고 나면 뭡니까? 나중에 돈 다 틀리고 나면 에라 뽀찌다 집에 갈 때 이만큼씩 받아가라 이럽니까? 제낄 때는 제껴야죠. 그래서 진짜 김진태 의원이 되려고 했다면 저는 제껴서 황교안과 맞짱 토론을 수차례 따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27, 28일 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겠다. 그리고 그때 다 나가자고 몰아붙였어야죠. 자, 좀 사람은요, 기회가 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잘 처신을 해야 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의 전대는요, 이제 아마 5명은 또 안 뛸 겁니다. 홍준표 외 4명은요. 자, 그러면 이 뭡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가요. 결국 저런 짜놓고 조용히 죽어가는 길로 뛰어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한국당은 제가 볼 때 이 황교안 지도부가 잘 순항을 하겠느냐? 저는 이 선순항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정말로요, 입에 밥을 쳐 넣어줘도 안 먹겠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